백신 1호 접종과 원칙, 야권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통령이 몸소 실천하여 먼저 맞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여권의 정청래 의원은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냐라고 반발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정청래 의원의 이 국가 원수 실험 대상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허가를 받은 백신을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가 되든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박수현 대변인, 예. 그 정청래 의원이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이 꼭 저렇게 하여튼 이 문제를 크게 키우는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같아요. 많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래 국민께 사랑도 받으시고 또 때로는 혼도 나시고 하시는 것인데 아마 정치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감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은 정청래 의원이 왜 그 말씀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돼요. 그 뜻은 알겠는데 아니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국민이 접종률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내가 먼저 맞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대통령 말씀 그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점잖게 반박을 하셨으면 그 문제를 제기한 분이 좀 머쓱해졌을 텐데 또 이렇게 정색을 하고 반박을 또 한 꼴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이 백신은 정은경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안전성이라는 측면과 효과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모든 백신은 안전성이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좀 보류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불안감을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당도 이 구분을 정확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3상 임상 실험을 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에 대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데이터가 좀 작다는 것이어서 이번 미국에 접종을 다 해보고 3월 달에 65세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좀 보강이 되면 그때 이제 접종을 하기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연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을 그때까지 연기를 한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말선 공방들이 그런 어떤 효과의 일부 보류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이 마치 안전성의 문제가 크게 생겨서 65세 이상 안 된다는구나 이렇게 지금 본질을 좀 호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은경 본부장의 말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의 안전성은 이미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에 대한 효과성의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미국의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자는 아주 합리적 결정이고 세계적 결정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의학이고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의학과 과학의 영역인데 과도하게 무슨 가짜 뉴스나 부풀리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재명 기자,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백신을 미확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미국에서 안면마비 부작용 보도가 나온다라면서 백신의 부작용을 먼저 언급한 분이 김태년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여야 모두 제가 볼 때는 백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굉장히 그건 부적절하다.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자체가 그러니까 코로나를 종식할 방법은 백신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건 과학인 겁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정쟁을 활용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지금 김 진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백신 확보가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그때 여당에서 취한 게 바로 안면마비에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또 방역당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작용이 있는데 외국에서 먼저 맞고 우리가 한두 달 뒤에 맞는 게 오히려 낫다, 좋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 게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팩트체크. 김태현 원내대표가 안면마비 얘기를 한 거 맞죠? 공식 회의상에서 얘기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방역당국 여당에서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천천히 만드는 게 낫다. 이제 이런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과연 그것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오히려 여권에서 부추긴 꼴이 된 거죠. 반면에 또,
지금 뭐 대통령부터 맞아야 불안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주장들이 백신에 불안감을 또 부추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야권의 주장들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저는 여야 모두 지금 방역당국에서 어쨌든 순서를 정해서 또 들어오는 대로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들어오는 대로 지금 백신 접종하겠다고 한 거니까 일단 방역당국에 맡기고 그래서 여야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야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정부가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을 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77세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이스라엘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실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국민들께 신뢰를 주기 위해서 본을 보인 것입니다. 방역 책임자들이 국민의 우려가 높은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백신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권의 반박 논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불안감을 조성시키냐는 겁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해 대통령 1호 백신 접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증폭시키고 반각을 유포하는 것은 반사회적 책동입니다. 굳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먼저 백신을 맞는다면 백신 특혜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니까 백신을 먼저 맞으라는 겁니까? 대통령이니까 나중에 맞으라는 겁니까?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면마비 등을 언급했던 것이 바로 여당의 지도부에서 나왔던 얘기였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더 많은 여론은 백신을 맞겠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백신을 두고 여야가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이죠.